안녕하십니까.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한중 의원 대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의 국회의원들 4분과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들 4분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의 발전,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한팡밍 주석 기조발제를 정말 잘 들었습니다. 기조발제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경제가 발전할 것이며 그 전략이 쌍순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한국은 지금 뉴딜 정책을 펴고 있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다음에 지방 균형 뉴딜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중이 결국은 양국이 갖고 있는 공통적 문제를 풀어감으로써 더욱 더 돈독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급한 문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겠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 1월에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2월에 다시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도 역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을 선언한 시기가 2050년인데 유일하게 중국만 2060년에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왕이 부장을 만났더니 그 이유를 들었을 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제조업 시대를 넘어가서 서비스업이나 이런 다른 시대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조업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라는 것을 일본 같은 경우는 2013년 정도에, 우리 한국은 2018년도에, 또 미국이나 유럽 그 전에 2003년도 정도에 제일 높은 피크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조정 국면에 의해서 앞으로 30년이면 탄소 중립을 이룰 수가 있는데 중국은 아직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피크를 간 이후에 가기 위한 10년이 있습니다. 10년에 대한 기간은 굉장히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탄소 중립을 빨리 이루고 이걸 통해서 제조업 국가들을 압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면서 또 협력의 틀을 가질 수 있지만 한편 갈등으로 갈 수가 있다. 따라서 한중은 이 부분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동안의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갈등을 겪기도 하고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3월 16일 날 양국의 환경부 장관이 만나서 청천계획, 블루스카이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협력을 계속 하다 보면 한중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관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중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해하고 올해 삼성이 중국 기업의 바이오 기술과 제약 기술 등을 이전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한 한국도 중국의 앞선 기술들을 받아들여서 또 그 분야에 대한 발전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산업의 영역뿐만 아니라 특히 미래에 있을 산업 영역에 대해서 서로가 협조하면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기업 간,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저도 여기 도종환 우리 문체위 위원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제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했었는데 그 노하우를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 할 때 저희가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협력을 하다 보면 전 세계가 평화로 향하는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2022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인데 1년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기간에 중국이 한국을 방문하는 해, 또 한국이 내년이면 한국이 중국을 방문하는 해, 이렇게 이미 지도자 간에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트래블 버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교류를 하다 보면 국민 간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그것이 양국 발전에 큰 미끄럼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그동안 네티즌 사이에서의 공방에서 이어졌던 것처럼 한복 문제라든지 김치 문제라든지 또 등등 과거로 올라가면은 동북 공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갈등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양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좀 나서서 조그만 문제에서 갈등이 커짐으로써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국제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트럼프는 슈퍼맨 또는 마초맨이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스파이더맨이다. 그물을 쳐서 동맹을 통해서 압박을 가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압박 전략에 대해서는 결국은 2+2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전략에 대한 대응은 안보 전략입니다. 안보에 그물을 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잘 했던 것처럼 경제의 그물로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안보가 중요하냐 경제가 중요하냐를 주변 국가들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물론 한국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결국은 한국은 한반도의 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동아시아의 평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안보 그물과 경제 그물에 대한 크기 촘촘한 정도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될 거다. 다른 말씀을 좀 드리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5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렇게 문정인 교수께서 얼마 전에 책을 내셨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현상 유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봉쇄 정책과 중세로의 회귀.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류가 서로 국제적 교류가 되지 않다 보니 결국은 자기 나라 중심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의 세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팍스 유니버설리스트라 해서 결국은 미중이 갈등은 있지만 협력을 하고 그중에 국제기구인 유엔이 주도하면서 결국은 다자주의가로 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또 하나 설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팍스 아메리카 2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미국이 이 세계를 지배해 나가는 이런 시나리오와 또 하나 팍스 시니카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배해가는 나라 이런 모델 하나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적응이 될 단계며 적응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팍스 유니버설리스트라는 그런 이론을 제일 선언하지만 그게 실현되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큰 이익을 놓고서는 벌이는 어떻게 보면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데에 한국의 입장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중의 갈등에서 빠져나와서 다자주의 또는 열린 지역주의를 기반 삼아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세안에 있어서는 싱가포르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유럽 공동체 구축에 있어서는 벨기에나 룩셈부르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성균형자라는 중간 입장에서의 부드럽게 조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또 이런 외교 협의체에 있어서는 믹탈이라든지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 같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각국의 정치적 기반을 통한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줄서기가 아니라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학자께서 누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미국에 대항하는 기제로 쓰려고 한다 했을 때 그 동맹까지 갈 것이냐 이렇게 설명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중에서 누가 그러면 우위에 서서 그걸 이끌어갈 것이냐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로 뭉쳐진다. 북한까지 다 와서 3개국이 더 뭉쳐지고 한다면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망을 치는 거에서의 더 불합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지역주의적인 것을 벗어나서 더 큰 다자주의 또 세계 평화주의로 가는 것들을 중국이 계속 주장할 때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한중 관계의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경제 공동체 형태로 가면서 그 관계가 굳건해지면 전 세계적인 데 있어서도 한국의 입장도 상대적으로 견고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